자, 그럼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우리가 PPT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양오형 5강 청간과 지지의 변화, 합충 형타의 원진인데 오늘 합과 충까지만 했어요. 자,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간합, 지지합, 암합이 있다. 청간합, 지지합, 암합. 지지합은 또 뭐예요? 육합, 삼합, 방합이 있다고 그랬죠. 청간합, 지지합, 암합이 있는데 청간합은 바로 부부의 합, 거궁합이죠. 그다음에 애정의 합, 정신의 합, 코드의 합, 음양의 합, 또 양대 음의 합이라고 했죠. 지지합은 육합, 삼합, 방합이 있는데 육합은 부부의 합 중에서 소궁합, 즉 섹스궁합이라고 해서 육체의 합, 섹스의 합, 그 다음에 현실의 합, 그 다음에 정책, 동반과 서반, 집안끼리의 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서, 동반과 서반의 합이다. 삼합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 즉 개설시합 붙이고 목적의 합, 아니면 생지, 왕지, 고지, 즉 발기인과 대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청상인과의 합이다. 그래서 일명 주식회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방합은 우리가 남이가 아는 가족이죠. 가족과 형제. 그래서 가족과 형제의 합이고 동료의 합이면서 그 다음에 방위와 계절, 봄의 합, 여름의 합, 가을의 합, 겨울의 합, 동쪽의 합, 남쪽의 합, 서쪽의 합, 북쪽의 합이라는 이러한 계절의 합을 의미한다. 암합은 비밀과 그 다음에 내면과 자유, 그 다음에 자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본질,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위를 할 때 그 내면 세계, 어떠한 마음을 하는가, 그 다음에 비밀 세계에 숨겨져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것들의 합을 말하는 암합이다. 자, 청간합은 부부의 합이라고 했어요. 부부의 합. 그래서 부부의 합 중에서 이상의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대화가 맞고 코드가 맞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목적이 맞는, 그래서 각자의 일관끼리 합의되는지 여부와 변화노행의 기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합이다. 궁합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나의 일관과 상대의 일관을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애정의 합, 눈이 맞았다 또는 첫눈에 반했다든 남녀 간의 애정의 어떤 그런 기름을 볼 때는 이 청간합을 본다. 청간합에서 변화노행이 이제 막 길이냐 흉이냐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 정신의 합이다. 청간은 정신사고 가치관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상호간의 아니라 상호간의 정신세계의 조화를 알아보기 위한 이러한 합이다. 코드의 합, 바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다. 그 다음 음양의 합이죠. 양극음의 관계이지만 양이 음을 극하지 않고 오히려 껴안는, 합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청간합이라고 한다. 자, 청간합은 일명 육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어떤 특정한 거의 6번째. 그래서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갑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갑과 키가 합이고 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을경합. 그래서 6번째 때문에 육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그 다음에 정임합, 무게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을 하는데 합을 하면 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의화라고 한다. 합의화. 그래서 합의화는 어떻게 나오죠? 갑과 기.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상수와 6번, 7번, 8번, 9번, 10번 성수 간의 합이다. 중간의 매체는 5죠. 그래서 1, 6, 2, 7, 3, 8, 5, 9, 50의 합이다. 그래서 갑과 키가 합쳐서 1, 6, 2, 7, 3, 8, 4, 9, 50인데 갑과 키가 합치면 토, 그래서 갑기합 토라고 하고 을경합 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합. 그래서 갑기합 토 노란색이죠. 을경합 금 흰색, 병신합수 검은색, 정임합목 초록색, 무기합 화 붉은색. 그래서 띠로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간합은 육합이라고 한다. 이 청간합 육합은 갑과 기의 합을 우리가 있고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5가지가 있는데 갑기합은 토라고 그랬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그래서 이 변화노행, 합의화 변화노행을 잘 알고 그 변화한 것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갑기합을 우리가 중정의 합, 중정지합이라고 얘기한다. 일경합을 인의의 합, 병신합을 이제 위험의 합, 정임합은 아까 뭐죠? 이것을 그냥
한눈에 봐도 완나잇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의 합, 그 다음에 무게, 무적의 합. 그래서 이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음란지합. 자, 이 합을 보게 되면 중정지합은 인지하고 공명정대하고 중하고 품위유지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이러한 것의 특성이 있고, 단점으로는 간지능순하다. 그래서 간지, 자기 어떤 그 책략이죠. 그 간지나 능수능하, 그러니까 그러한 남을 속이는 거라든가 어떤 그 책략에게 능수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하며 화를 잘 내고 굽힐 줄을 모른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을경합이 되는 것은 바로 인의 합이니까 강직하고 용감하고 의리가 있고 진퇴가 분명하다. 진퇴가 분명하고 용모가 단정하다. 근데 단점으로 뭐가 있어요? 타인을 멸시하고 독불장군이다. 독불장군.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고집, 극단적인 행동을 갖고 있다. 위엄의 합. 병신합은 이제 위엄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그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엄숙하고 지혜롭고 체면에 굉장히 자기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점으로는 뭐냐? 단점으로는 잔인하고 약간 평굴할 때도 있고 냉정하고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것이 단점인 것은 뭐냐? 이 변화한 것들이 전부 안 좋을 때, 흉일 때. 여기 길은 뭐냐? 이것이 변화한 것이 나한테 좋을 때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정임한복은 음란지합 또는 인수해야 하는데 감정이 풍부하고 다정다감하고 성품이 인자한 반면에 저것이 이제 흉으로 갈 때는 질투, 음란호세, 그렇죠? 음란호세, 그 다음에 유혹, 자기도취 이런 것들에 또 우리가 자기도취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단점이 있다. 무기합은 무정지합이고 무지개를 찾는 합이라고 했어요. 무지개를 찾는 합이다. 그래서 바로 무정지합은 용모가 수려하고 이상세계하고 약간 사치나 뜬구름을 잡는 무지개를 찾는 합인데, 그것이 안 좋을 때는 유시무죠. 시장에 있는데 끝이 없고 우매하고 현실 도피, 약간 아웃사이드, 현실과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기운이 강한 것이 또 무기합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각기합도 을경합은 병신합수 정임합 이 무기합 화, 이 변화한 오행들이 각각의 내 사주에서 길이냐 흉이냐, 그래서 길작용을 할 때와 흉작용을 할 때를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할 뿐이지 뭐 다 이렇다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지지합은 육합삼합 방합이 있는데 부부의 합, 남녀 또는 부부의 실질적인 성생활의 조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육체의 합, 섹스의 합 또는 소풍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합이다. 지지는 사실, 실천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인 실행에 따라서 그 실행에 따른 결과, 즉 그 기lum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의 합. 정책은 좌우선을 중심으로 동반과 서반이라고 했죠. 문반과 무반. 그래서 대기업과 대기업, 그룹과 그룹, 또 어떤 언론사와 어떤 그룹, 정치가와 어떤 그룹, 이러한 집안 대 집안의 이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육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좌우성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결합으로 문반과 무반, 집안 간의 결합, 또 정책상 연결하는 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무산되거나 끝났을 경우에는 이것이 뭐예요? 이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위치에까지 갈 수가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지합의 특성입니다. 자, 지지합은 우리가 이제 그 결장법에 의하면은 엄미손가락 짚어나간다고 그랬죠? 자, 인해합, 목, 묘술합, 화, 자축합, 토, 진유합, 금, 사신합수, 오미합, 화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인해합, 묘술합, 그 다음에 자축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그래서 이 각각의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의 모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합하면 뭐예요? 합이 화, 변화한다. 그래서 인해합, 목, 묘술합, 화, 그 다음에 자축합, 토, 진유합, 금, 사신합, 수, 오미합, 화.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좌우선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자축합, 토, 그다음 인해합, 목, 묘술합, 화, 진유합, 금, 사신합, 수, 그 다음에 오미합, 화. 그래서 오미합은 항상 불변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지삼합이 있죠. 지지삼합은 우리가 세 개의 오행이 모인다고 했어요. 세 개의 오행이 모여서 이루어진 합을 지지삼합이라고 한다. 지지삼합은
자, 목적의 합이다. 목적이야. 그래서 지지사항은 각각 다른 오행들이 세 개의 오행, 두 개 이상의 오행에 모여서 하나의 오행을 만들 때 그것을 우리가 국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세 개예요. 그래서 세 개의 오행에 모여서 새로운 오행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익사회 또는 집합체 합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독일말 아니면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걸 게셀샤프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합이다. 자의적인 선택 의지의 합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로 각각의 목적을 갖고 인위적으로 결합한 합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가 깨지면은 이해관계 하나가 없어지면은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도 쉽지만 또 헤어지기도 쉬운 것이 바로 이 삼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생황고의 합, 즉 세 개가 모였는데 각각의 임무가 틀리죠. 하나는 생지, 즉 발기,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그것을 대표한다는 가장 그것을 왕성하게 한다는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서 전부 정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의 합이다. 그래서 생왕고의 합이다. 즉 생지, 인사신해와 왕지인 자유묘와 그 다음에 고지인 진술충리에서 각각 하나씩을 따서 생지에서 하나, 왕지에서 하나, 고지에서 하나. 그래서 인오술,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하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모인 거죠. 각각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뭐예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각각 다른 분야끼리 뭉친 것으로 갈기인, 대표이사, 청산인. 갈기인이 생지고 대표이사가 왕지고 청산인이 청산이나 정산인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것을 고지라고 한다. 고지라고. 다음에 삼합은 우리가 사회적 합 주식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생지, 왕지, 고지라는 이 시작점과 꼭지점과 정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생지와 제왕지와 이 고지, 그래서 생왕고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이제 왕지가 4개다 보니까 삼합은 전부 4파트로 나누죠. 그래서 바로 인오술, 여기서 인이 바로 장생지, 오가 제왕지, 술이 묘지, 청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발기인, 대표이사, 청산이. 그래서 인오술은 바로 이 대표이사, 꼭지점을 따서 꼭지점이 오가 화니까 이 전체 이름을 화국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사유축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 꼭지점 왕지죠. 그래서 이것을 유를 따라서 금국. 다음에 뭐예요? 신자진은 수국이다. 수국.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지지합은 우리가 뭐예요? 삼합, 육합, 방합이 있는데 뭐 상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해묘미, 즉 여기서 해묘미라고 하는 이 목국이죠. 그래서 목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왕지가 전부 나와 있네요. 왕지가 자, 유, 묘, 오, 유 전부 이게 대표이사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노술은 여기 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술,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전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삼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이 사유축 금국,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 해묘미 목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서로의 트라이언트 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루는 합을 우리가 삼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좀 틀렸죠? 자, 지지방합.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이 잘못됐네. 지지방합은 방위의 합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합이다. 유기적인 본원적인 합으로서 가족, 혈연, 동료, 간섭의 합으로서 게마인샤프트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형제간, 동료간, 우리가 남이가 이런 합이 바로 우리가 이 지지 방합이라고 되겠어요. 방합은 아까 계절합이면서 방위합이면서 동색의 합이다. 그래서 방위합이다. 인묘진 동방목포, 사오미 남방하고 그다음에 신유술 서방금국, 해자쪽 북방수국, 동서남북 간의 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의 합이다. 즉 인묘지는 봄이요, 사오미는 여름이요, 신유술은 가을이요, 해자축은 겨울이기 때문에 추나 추동의 합이다. 그래서 봄철이냐 여름철이냐 가을철이냐에 따라서 그 기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세계합이다. 아까 했죠? 같은 세계합이다. 인묘지는 동방목국이니까 청색이고 사오면 남방화국이니까 붉은색일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오방색이라고 하는 청색, 적색, 백색, 흑색으로 각각 사방색을 상징하는 그러한 합을 말한다. 자, 방합은 이렇게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여기서 말하는 인묘진 세개를 묶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 바로 동방목국이요, 사오미 남방화국이요, 신유술 서방금국이요, 해자축 북방수국이다. 우리 표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인묘진 동방목국, 사오미 남방화국, 신유술 서방금국, 해자축 북방수국. 그래서 이렇게 방위합을 방합이라고 한다. 삼합과 방합에서 이 세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빠지고 두 글자씩만 있다. 이것이 묘진이, 인묘니, 인진이 이렇게 두 개가 될 이것을 우리가 반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합은 삼합의 반합이 있고 방합의 반합이 있다. 그래서 반합은 불완전한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간에 그 기운이 투출돼야만이 합의화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합은 인간적인 합이고 가족적인 관계합이다. 그래서 바로 아까는 생왕고였었는데 이제 걸록과 제왕과 쇠의 합이다. 그래서 완전히 창고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오미, 사가 화의 걸록이고 오가 왕지고 미가 쇠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그 다음에 인묘진, 목국. 그래서 각각의 걸록과 제왕과 쇠, 이것은 전부 12운성이라는 생욕대로 왕세, 병사장, 절퇴하는 그 어떤 천간의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가 얼마만큼 강하고 약하냐, 어떤 현재 계절을 타고 어떤 사이클에 있느냐를 따질 때 그는 12운성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걸록이라는 가장 왕한 별과 그 다음에 제왕이라는 것이 있다. 자, 지지암합은 우리가 이제 지장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것만 보죠. 비밀의 합, 내면의 합, 자유의 합, 자체의 합, 이런 것을 지지암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장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한 다음에 체와 용을 나중에 이제 십신을 배울 때 체와 용이 바뀐다는 것을 하면서 아마 지장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변화를 알아야만이 이쪽 분야에 이제 고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지장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장간에서는 차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충은 합과 달리 충은 서로가 대립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포지션, A란별과 B란별이 직선으로 연결된 이것을 오포지션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운이 한 군데로 모여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폭발을 한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오포지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충이라는 개념으로 들여왔다. 충은 천간충도 있고 지충인데 충은 전부 자기로부터 7번째 있는 것을 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을 7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천간충, 지충인데 여기에 7충이라는 단어를 썼죠. 7번째 있다. 자, 천간충은 아까 합은 나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기합이라는 합이 있는데 요거보다 한 칸 더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번과 7번, 2번과 8번, 3번과 9번, 4번과 10번, 5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번과 1번. 6번은 6번과 2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순충이라고 한다. 시계 반응과 같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루어지는 충을 순충이라는데 순충은 나를 극하는 충이다. 나를 극하는 충이고 역충 거꾸로 나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간무충, 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기충. 이렇게 역충, 거꾸로 가는 충은 내가 극하는 충이다. 충은 이와 같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그 다음에 정계충, 그 다음에 왜? 간무충, 을기충. 그래서 이 하얀색이 우리가 순충이고 이 검은색은 역충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는 거죠. 을기충,
그다음에 변경충, 정신충, 그다음에 무임충, 기계충 이건 전부 역충, 내가 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은 항상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간충은 양끼리의 충은 서로가 윈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뭐예요? 갑을 중심으로 하면 경이 갑을 치는 갑경충이 되고 갑은 무로 목국토니까 갑무충이 된다. 병은 병임충이 되고 병경충이 된다. 무는 갑한테 충을 받고 임을 충한다. 경은 병이 충을 하고 갑을 충한다. 임은 무한테 충을 받고 병을 충한다. 이런 의미에서 양간충은 윈이라고 하고 음간충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죠. 궁합에서. 그래서 칠충이라고 한다. 음간충은 이렇게 을은 신한테 충을 당하고 기를 충하고 정은 개한테 충을 당하고 신을 충하고 기는 을한테 충을 당하고 개를 충하는 기계충이 되고 신은 정한테 충을 받는 정신충이 되고 또 내가 을을 충하니까 을신충이 된다. 개는 기한테 충을 받는 기계충이 되며 또 내가 정을 충하기 때문에 정계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충은 서로 내가 충하냐 내가 충을 받느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전부 7번째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칠충이라고 하는데 청간충은 이렇게 합을 중심으로 각기합을 중심으로 하나를 건너가도 충이요 하나가 모자라도 충이다. 그래서 갑경충, 갑모충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 결장법에 의해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생지에 암을 준다고 해서 갑부터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 그래서 갑과 경은 충이고 또 경은 경신, 인계, 갑을, 병. 그래서 병경충이다. 병은 경을 충하지만 또 병을 하나 또 병정, 무기, 경신, 임. 그래서 병은 또 임한테 충을 당한다. 임은 병을 충하지만은 또 임은 또 임계, 갑을, 병정, 무임충, 무한테 극충을 당한다.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충하고 충받고 하는 것을 계속 맞물리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청간충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 지지충은 단순하게 6개가 나오겠죠. 자, 지지충은 바로 여기서부터 뭐예요? 대각선으로 나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오충, 충미충, 인신충, 그러니까 좌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즉 손바닥에선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서로 째려보고 있다. 이것을 충이라고 본다. 그래서 좌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충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충을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오퍼 시장에서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충돌이라고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청간합, 지지합, 청간충, 지지충. 청간합은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지지충도 지지합도 궁합을 했었겠죠. 근데 지지합은 바로 육합, 삼합, 반합이 있고 그다음에 청간은 육합이라고 하고 지지합도 우리가 육합, 삼합, 반합이 있는데 또 지지충은 이렇게 좌오충, 충미충에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오운육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육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음삼양과 명리학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우리가 차차 더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칠충까지, 지지충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형, 파, 해, 원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양 모양에서 서로 변화하고 어떻게 서로 제어하고 극하냐 이런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총 강의를 마무리 짓고 이 PPT로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열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